네, 여러분 이제 2018년 10월 13일에 하반기 소방 공채가 있었어요, 시험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셨는데요. 근데 먼저 한번 제가 총평을 한번 드린다면요.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쉬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낼 만한 거 골고루 여기저기서 뽑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깊이 들어간 내용은 없었고 또 그동안 요거와 요런 것과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뭔가 좀 편안한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20문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1번은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 발전 과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물론 1번 문제 몰라가지고 틀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소방 발전 과정이지만 결국 소방의 지금 역사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을 봅니다. 1번을 보시면요. 최초의 소방관서는 금화도감이다. 금화도감이다. 여기서 소방관서를 여기 쉽게 얘기하면요. 소방기관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1번에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최초의 소방관서인 금화도감은요. 이거는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어떤 요게 설치가 됐다. 이게 세종 8년이다. 이거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다 보셨을 겁니다. 물론 몇 년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1426년이었어요. 그러면서 맞는 얘기죠. 또 두 번째 봅니다. 일제 강점기에 최초의 소방서가 설치됐다. 이것 또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방서가 어떤 소방서죠? 경성소방서. 지금으로 한번 풀이해보면 서울소방서 이쯤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어땠냐면요. 이게 1925년 4월 1일 날 요게 설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맞는 얘기였죠. 세 번째도 볼게요. 우리가 소방이라는 용어 지금 아주 보편화됐고 소방이라는 거 모르는 용어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텐데요.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 그전에는 이런 말을 표현을 잘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냐면요. 이거는 갑오개혁 이후다. 갑오개혁 이후인데 그런데 갑오개혁은 뭐죠? 조선 말기에 조선 근대화하기 위한 운동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우리가 스스로 했다기보다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벌어졌다. 그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 어땠냐면요. 이때 경무청 세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무청 처무세칙. 여기에서 여기 소방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개혁은 1894년서부터 1896년까지 비교적 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무청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만 해도 어땠죠? 소방과 경찰 업무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서 다 맞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저는 부연 설명을 부렸다 뿐인데요. 근데 4번 여기서 틀렸잖아요. 왜 틀렸는데 왜 틀렸습니까? 보시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라는 말이 있었죠. 동시에. 그러면 1948년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됐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소방본부는 거기 제가 해설을 달아놨지만요. 이때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죠? 이게 1972년도에 이때 서울에서도 생겼고 부산에도 생겼어요. 이때 처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게 어땠죠? 1992년 가가지고 어떤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요게 다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고 있다. 그리고 4번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에 4번이 틀려서 답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어떤 얘기였죠? 민간 소방 조직. 공공이 아니라 민간 소방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십니다. 우리가 주유 취급소. 이게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근거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법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각각 민간 조직인 거 아닙니까? 맞았죠? 또 세 번째 볼게요. 소방 업무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이거는 비상근으로 하면서 민간인을 어떤 위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각각 맞았죠? 그런데 4번을 봅니다. 4번에 여기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요. 위험물 여기 제조소 등에 여기 자체 소방대를 설치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맞았는데 왜 틀렸냐면요. 하나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설치한다. 반드시. 이게 틀렸어요. 왜? 예외가 있는데 만약 반드시란 말 없이 원칙 쓰면 맞지만 예외가 있는데 반드시 그러면 그 지문 자체가 반드시 또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 4번이었고 거기 여러분 해설을 보세요.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설치 안 해도 되는 걸 5가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가번서부터 라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데 여기까지 자체 소방대를 어떻게 두겠어요? 또 라번을 보면요. 광산보안법에 의해서 이거 적용받는 일반 취급소. 이거는 그 법에서 뭔가 조치가 있는데 왜 다른 법에서 간섭을 합니까? 그래서 각각 이런 데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여기 4번 지문 틀려서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듭니다. 3번 쉬웠잖아요. 3번 봅니다. 여기 화재 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여기 저는 안 씁니다. 화재 예방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여기 사용하는 소방 신호가 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훈련된 어떤 서로 약속된 신호를 하면 빠를 거 아닙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것, 그게 바로 경계 신호잖아요. 대응, 복구, 대비라는 건 이런 신호라는 건 뭐 여기 언급된 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경계 신호, 그거 바로 경계 신호다. 그러면서 해설해 보세요. 소방 신호 종류에 뭐가 있죠? 경계, 발화, 해제, 훈련. 경계는 뭐죠? 어떤 필요할 때 뭐 그럴 때 하는 거다. 발화는 화재 발생했을 때, 해제는 어떤 소방 활동 필요 없다고 인정. 다 끝났다 상. 훈련은 훈련상 필요할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가장 적합한 게 여기 2번 경계 신호일 거 아닙니까? 뭐 설마 이거 가지고 고민 안 하셨겠죠? 답 찾을 때. 또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 제5류 위험물과 관련돼서 설명을 했어요. 제5류 위험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소화 대책, 불을 끄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1번이 바로 틀렸잖아요. 1번 근데 한번 써봅니다. 여기 나온 대로 볼게요. 외부로부터 산소 유입을 차단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유입을 차단한다. 쉽게 얘기하면요. 질식소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오류가 어떤 거였죠? 자기 어떤 발화성 물질인 거 아닙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이잖아요.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걸 오류라고 얘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이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내가 산소를 갖고 있는데 산소 차단해봤자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질식소화가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합리적입니까? 다량의 물로 불을 끄는 게 이게 합리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봅니다. 그게 바로 보세요. 2번에 그래서 2번 맞는 거 아닙니까? 질식소화가 안 통하니까 다량의 물로 한다. 또 뭐라 했죠? 안전거리를 왜 유지합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 이게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충격하면 막 폭발 이렇게 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뭐라 그랬죠?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시에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서 질식되지 않도록 한다. 공기호흡기는 주로 뭡니까?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러 들어갈 때 어떤 갖추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물질 자체는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주변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서 산소량이 좀 줄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번은 틀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번 지문 하나만 틀렸다. 4번의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5번 봅니다. 5번 보시면요. 5번 보시면 여기 어떤 거였죠?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활동. 주요 활동. 요거 중에서 어떻습니까? 긴급 통신 수단 구축. 이게 어느 단계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난 단계가 어떤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요.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요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예방 단계가 먼저 나왔죠? 대비 단계가 나오죠? 대응 단계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복구를 해야 되니까 복구 단계가 나온다. 예방은 뭡니까? 뭔가
어떤 제거,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거. 대비는 뭐죠? 준비하는 과정. 대응 뭐죠? 맞받아치는 것. 발생했을 때 복구는 다 끝난 다음에 원상 회복 봅니다. 긴급통신수단 구축만 했지 운용을 한 건 아니잖아요. 구축은 준비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던 준비는 대비 단계가 준비 단계다. 그래서 5번의 답이 2번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만약 제 생각에 대해서는요, 이걸 공부 안 한 사람도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은 감으로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그래서 여기 5번의 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읽고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되는 거, 이거에 관련되는 여기 어떤 해당되는 법조문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땠죠?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 선포와 관련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선포와 관련되는데 이거 선포는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잖아요. 거기 각종 혜택이 있어요. 지원이 뒤따른다는 거죠. 근데 절차는 다소 복잡해요. 그런데 한번 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죠? 누가 어떤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서 인정할 때 먼저 봅니다. 여기 선포는 대통령이 하지만 선포해달라고 건의하는 사람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누가 건의하냐? 이게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해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마 여러분이요. 중대본 몰랐다가 그때 언제 알았냐면요. 세월호 때 알았잖아요. 와서 대통령이 때 오후에 지금은 어디 들어가 계시면 오후에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중대본에서 여기 어떤 요청 건의를 한다. 대통령한테 건의하는데 근데 뭔가 절차 같은 걸 거쳐야 된다. 어디 심의를 거치라고 했습니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했잖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했어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요. 국무총리 여기 위원장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대본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여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한테 어떤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는 게 특별재난지역이다. 그리고 여기 선포되면요. 그 안에서는 각종 지원이 따라요. 재정지원, 행정지원, 이런 등등이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큰 재난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 아마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기초 공부했으면 다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요. 표면연소. 표면연소는 뭐죠? 표면만 타고 심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만 불타는 거를 표면연소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해설에 써놨잖아요. 고체가 열분열하거나 증발하지 않고 고체 상태로 산소가 공급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표면에서만 타오르는 거, 이거를 표면연소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장렬연소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땠죠? 금속 표면 같은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숯 같은 게 불탈 때 숯이 막 활발하면서 막 불꽃을 막 많이 내면서 타는 게 아니라 그 표면을 주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어쿠스는 석탄과 관련되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그 코어쿠스 여기 이렇게 하고. 그런데 플라스틱은 아닌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탈 때 그 표면만 탑니까? 막 세게 올라오고 막 유독가스도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안 썼지만요. 숯, 목탄, 코어쿠스가 표면 연소 대상이다. 플라스틱은 아니다. 플라스틱은 이거 여기 불나면요. 화재가 비교적 올라오면서 어떤 독성, 유독성 물질도 여기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7번의 답이 1번이었다 얘기를 드립니다. 8번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였잖아요. 8번 왜 쉬웠습니까? 여기 보면요. 자연발화가 되기 좋은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어떤 거를 말합니까? 외부에서 점화원을 들이대지도 않았는데 불길이 안 갔는데 스스로 불을 내는 게 자연발화다. 이거
쉽게 하기 위한 쉬운 가연 조건, 가연물의 조건, 이 조건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1번에 봅니다. 발열량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적다. 틀렸잖아요. 적다. 왜? 발열량, 열을 많이 내야지, 그래야지 불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이건 많다 그랬어야 되거든요. 2번을 봅니다. 또 2번에 뭐랬죠? 표면적이 또 여기 뭐라 했죠? 작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표면적이 커야 돼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산소하고 접촉하는 면이 커지니까 더 자연발화 요건이 큰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근데 3번 봅니다. 3번 요게 맞는데 봅니다. 열 전도율이 낮다. 이거는 맞아요. 이게 답인데 한번 봅니다. 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에 열이 축적돼 버려요. 그러면 불날 거 아닙니까? 열 전도율이 클 때 이거는 가연물 조건이 아니지만 열 전도율은 작을 때, 낮을 때 가연물 조건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었고, 그리고 4번 보세요. 주위 온도가 낮다? 온도는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8번에 3번 요게 답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9번 볼게요. 9번 보시면요. 이제 연소 생성가스. 이거 며칠 전에 인문과정 할 때 얘기를 했네요. 이 자리에서요. 한 사흘, 이틀 됐나요? 뭐,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는 문제 확인도 안 했었는데 그대로 나왔잖아요. 보세요. 질소 함유물인 열경화성 수지라고 했잖아요. 열경화성 수지.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보는데, 열경화성 수지 이거는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열을 가했을 때 그때 부드러우지 않는 거를 열경화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또 수지는 주로 플라스틱 유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로 플라스틱 유를 겨냥했다고 보세요. 그것 또는 나일론이 연소 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냉동시설에 냉매로 쓰인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냉매 쓰이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암모니아라니까요. 뭐 그러면서 냉매가 뭔가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냉매가 뭐냐면요. 이런 걸 보세요. 저온의 물체에서 열을 빼서요. 그 열을 뺏는다는 건 찬 거를 빼서요. 그리고 고온의 물체에 거기 운반을 해줘요. 어떤 저온의 물체에서 열을 뺏은 다음에 그 낮은 온도를 높은 온도에다가 갖다 들이면은 온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냉매라 그래요. 어떤 찬 물질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냉동 창고에 많이 있는 게 이게 암모니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냉동 창고에서 누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허용 농도가 25 ppm이다. 여기 ppm은 뭐죠? 이게 ppm은요, 파트 퍼 밀리언 그래가지고 100만 분의 1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암모니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요번에 냈으니까 혹시 다음번에 시아나수소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뭐냐 찍으라. 또 아니면 포스겐을 설명한 다음에 찍으라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10번을 봅니다. 10번 보시면요. 요것도 뭐 용어 정의를 한번 아냐 모르냐 요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이게 답은 쉽게 보면요. 전도 그리고 대류라는 거 아닙니까? 대류. 그래 놓고 여러분 보세요. 그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 써놓은 거 봅니다. 이게 전도가 뭐랍니까? 전도.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죠?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퍼뜨린 거예요. 근데 뭐를 퍼뜨리냐면요. 물체를 통해서 직접 열이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이 이동한다. 이걸 전도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어떤 전선을 통해서 전선이 물체인 거 아닙니까?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닥트라는 거는 큰 어떤 이렇게 관 같은 거거든요. 그러거나 금속 도관 이런 걸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동을 하는데 어떤 물체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제가 봅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죠. 여기도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게 전도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화재 초기에 일의
전달 나오면은 전도다. 그리고 마번에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화로에 의해서 실내 공기가 따뜻하게 해진다. 따뜻하게 해지는데 이게 대류인데 한번 봅니다. 뭐냐면요. 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화로, 난로가 됐든 화로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따뜻한 기운이 주변에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기가 뜨뜻해져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거를 공기의 흐름 이런 거를 우리가 대류라고 해요. 그래서 해설이 뭡니까? 공기 운동이나 유체 이거에 따라서 열이 이동하는 거 이거를 대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전도는 뭐냐면요. 일정한 물체를 매개체로 해서 이게 열이 이동을 한다. 그 대류는 뭡니까? 주로 공기 같은 데를 통해서 열이 이동한다. 열이 이동하는 것은 맞지만 전도는 뭐였죠? 일정한 물체를 통해서 그리고 대류는 공기 운동을 통해서 그렇다. 그래서 전도구 하나는 대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무슨 용어 해설 뭐 그런 정도 선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에서 이 내용들을 보셨고 그리고 11번 문제도 봅니다. 이것도 뭐 그저께 했던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요. 그래서 11번 보시면요. 일정한 사안을 얘기하면서 이게 폭발 중에서 무슨 폭발이냐 이거를 물어본 게 바로 11번 문제거든요. 11번 문제인데 여기 혹시 조금 정확하게 안 하신 분은 이걸 볼 겁니다. 이게 분무가 맞아? 분진이 맞아? 그러면서 오락가락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해설에 분진과 분무 폭발의 개념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고체 미분. 고체 미분은 뭐냐면요. 작은 가루, 작은 먼지 같은 가루인데 아주 먼지 형태의 작은 가루다.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무식. 근데 이거를 계속 분무로 보시면 굉장히 큰다는 거 아닙니까? 먼지 진짜로 보세요. 이게 먼지진이다 봅니다. 이 분진은 진짜는 먼지 진짜거든요. 이게 먼지처럼 떠다니다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팍 터진다. 근데 그 먼지가 어떤 겁니까? 금속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또 농산물, 석탄, 유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고체 가루인데 공기 중에서 떠다니고 있다. 근데 그 가루가 먼지다. 먼지로 보세요. 그럼 먼지진, 분진 폭발이다. 분무는 어떤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우리가 안개, 포구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에어졸 같은 거 뿌린 식으로요. 이게 어떠냐면요. 가연성 액체가 공기 중에 분출돼서 미세한 액적, 작은 물방울, 이게 분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무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포구, 안개 형태다. 그래서 액체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가 떠다니는 거. 이게 분무고요. 분진은 뭐죠? 고체 작은 가루가 떠다닌다. 그러면서 분진은 먼지진으로 생각해요. 먼지진. 분진은 먼지다. 근데 고체 가루가 먼지다. 그리고 여기 분무는 어떤 거였죠? 물방울이다. 그게 분무다. 그래서 분무는 물방울 떠다니는 거. 그리고 분진은 그 고체, 그 먼지 같은 가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분무와 분진을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문제 보시면요. 소화약제로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사용했을 때 가장 적응성이 높은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답은 물론 금속 화제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팽창질석과 진주암이 뭐냐면요. 굉장히 내화 온도가 높아요. 해설에 써놨죠? 그러면서 어떡하죠? 열을 자기가 대래 받아줘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쩍쩍 갈라지면서 깨지는 게 팽창질석이고 진주암이다. 그런데 팽창질석은 뭐냐면요. 운모가 풍화된 거다. 그리고 팽창진주암은 뭐냐면요. 천연 유리의 조각이에요. 근데 햇빛을 받으면 진주처럼 빛난다. 그래서 팽창진주암.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조사를 덮고 그리고 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요런 거로 소화 방법이 보편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문제도 요 강의실에서 조금 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네요. 이거 보시고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분류 중에서 가연성 고체 이걸 우리가 가고 이류인 거 아닙니까? 이류죠. 스스로 불이 인하되는 타는 고체다. 그래놓고 가연성 고체가 아닌 것은 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근데 한번 봅니다. 이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황조규 이런 게 있었잖아요. 황조규 마금철 이런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황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황까지만 외운 사람이 1번과 4번을 놓고 엄청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황린과 황하린을 놓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기 황자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거는 2류고 어떤 거는 3류다. 그 3류를 찾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는 황린이고 하나는 황화린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는 두 글자지만 거꾸로 3류다. 세 글자가 2류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가서 역으로 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황화린이 2류고 황화린은 2류면서 됐죠? 이건 2류면서 여기 지정수량 100kg 했잖아요. 그리고 황린은 이거는 세 글자지만 3류에 해당됐다는 거 아닙니까? 3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황화린은 어땠죠? 황화린은 2류면서 100kg. 그리고 황린은 3류면서 이게 20kg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찾는 거는 여기 1번 황린이다. 그 황린 요게 3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3류는 어땠습니까? 이게 3류는 삼금자. 그래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1류 위험물 일반적인 성질 아닌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류가 어땠죠? 1류 위험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산화성 고체, 일산고라고 했죠. 산화성 고체다. 이게 바로 1류다 그래놓고 1류는 특징이 뭐죠? 어떤 자신은 불연성이다. 불이 안 붙는다. 근데 어땠죠? 다른 물질의 어떤 연소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류 위험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땠습니까? 산화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불나게 해줬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랬죠? 강력한 환원제다. 환원제와 산화제는 반대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불연성 물질 맞았죠? 또 주로 무기화합물이다. 그리고 연소를 도와주는 지연성이다. 연소를 지원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14번에 2번이 답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또 15번 문제는 뭐냐면요. 소방학 개론의 일부는 소방 관련되는 법령을 물어봐요. 그 15번이 그건 문제인 거 아닙니까? 화재 원인 조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요. 공부 안 한 사람도 맞을 것 같아요. 화재 원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났죠? 화재 가입했나 안 했나? 화재 가입했으면 불한다고. 화재 가입 안 하면 불납니까?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15번에 1번인 거 아닙니까? 밑에는 다 관련성이 있잖아요. 시설 사용 작동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또 피난 경로 제대로 확보가 돼서 글로 피했냐. 또 연소가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갔나. 이거는 각각 화재 원인 조사 여기 범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16번 문제 봅니다. 소화 방법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 봅니다. 우리가 연소 3요소에 뭐가 있었죠? 거기 연소 3요소에 가연물 그리고 산소 공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두 번째. 근데 봅니다. 산소 농도가 21%가 일반적인 공기가 21%예요. 근데 15% 이하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불이 꺼진다. 그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꼭 사람이 질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질식소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식소화를 하기 위해서 뭐 포소화 그리고 또는 여기 분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물분무도 소화 설비로 인해서 거기 막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질식소화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요. 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소화약제가 1종, 2종, 분말이 1종, 2종, 3종, 4종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게 바로 3종이에요. 그 4번 맞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요. 3종 여기 3종은요. 3종 분말 소화기는요. A, B, C급에 전부 적용돼요. A급 화재가 뭐죠? 일반 화재. B급 화재가 뭐였죠? 유리 화재. C급 화재가 뭐죠? 전기 화재. 그래서 A, B, C 소화기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백색은 아니에요. 백색은 아니고 밑에 색깔을 해놨지만요. 다몽색이 대부분이에요. 다몽색은 뭐냐면요. 어떤 분홍빛깔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요. 화재 그 소방훈련에 하거나 그럴 때 그 소화기를 실제 한번 여기 발사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 분홍색 가루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번의 답이 1번이었다. 그리고 18번 봅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옳게 고른 것을 찾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밑에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스프링클러에서는
헤드가 있다. 헤드가 여기서 물이 방사가 되는데요. 그게 어떠냐면요. 크게 폐쇄형과 여기 개방형으로 나눈다. 그리고 개방형에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습식, 건식, 준비작동. 여기 폐쇄형이에요. 개방형은 한 가지, 일제살수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빠집니까? 디귿번만 빠지고 나머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물론 해설은 있지만요. 여기 폐쇄형은 뭡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방수가 안 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 폐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죠? 그래 놓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거기 파이프 관에 어떤 배관에 물이 차 있으면은 습식, 안 차 있으면은 건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준비작동식은 뭐냐면요. 대기압 상태로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가압송수 장치가 옆에 있다가 그러다가 화재가 나면은 밸브가 작동하는 게 준비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폐쇄. 개방형은 뭐죠? 말단에 항상 개방이 돼 있어요. 언제라도 물이 나가도록 개방이 돼 있어요. 말단에.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구역별로 감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감지가 되죠. 일정한 구역 안에서 동시에 물이 팍 터지는 거. 그게 일제살수시면서 개방시. 물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나머지는 폐쇄형은 뭐냐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물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폐쇄형, 개방형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폐쇄형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일제살수를 빼고 나머지가 전부라는 거죠. 그런 얘기였고요. 또 19번 문제 봅니다. 19번 문제 여기 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포소와 약재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포소와 약재. 거품으로 불을 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물과 그 포소와 약품을 적당하게 혼합을 시켜가지고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펌프와 발포기. 펌프가 있고 발포기. 펌프로 이쪽으로 물어 비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포기인데 요 중간에 벤츄리. 일단 벤츄리 나오면은 라인 프로포셔너인데요. 벤츄리관을 이 작용에 의해 가지고 포소와 약재를 혼합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벤츄리 작용은 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관이 어떠냐면요. 이렇게군요. 관이 좁아지는 곳에서 공기 속도는 빨라지지만 압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압은 어떻게 되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흔드니까요. 그리고 그쪽 관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이거를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 섞는 거, 프로포션은 혼합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라인은 그런 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로 혼합 방식이라고 한다. 관로 혼합 방식은 뭐죠? 어떤 거기 파이프 관경에 대해서 차이를 줘가지고 그 파이프 관경이 적은 것과 큰 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작은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벤츄리 작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라인 프로포셔널하고 하고 이거를 관로 혼합 방식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봅니다. 열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열 감지기의 여기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런데 감지기 종류가 크게 뭐가 있냐면요. 열 감지기가 있고 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연기를 감지하는 게 있어요. 열 감지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차동식 그리고 뭐냐면요. 정원식이 있고 그리고 보상식이 있다. 근데 차동식은 뭐냐면요. 정원식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감지를 해요. 그리고 차동식은 뭐냐면요. 그 올라가는 비율 커지면 감지를 한다. 근데 보상식은 두 가지를 합한 거 보상식이다. 그래서 보상식, 정원식, 차동식 이게 열감지기고 여기 광전식은 어떤 거냐면요. 연기를 감지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어떻죠? 주변 일정 농도의 연기를 어떤 포함됐을 때 감지하는 게 여기 광전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온화식은 여러분 밑에 해놨잖아요. 물론 여기 지문에는 없지만요. 연기에 의해서 이온의 변화를 느껴요. 그걸 감지하는 것을 이온화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 광전식은 연기의 어떤 농도를 느낀다. 이게 연기 감지지만 하나는 어땠죠? 이온의 변화. 다른 하나는 뭐죠? 농도. 그래서 이온화식 그리고 여기 광전식으로 나눈다. 여기서는 열 감지기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광전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어떤 소방학개론 2018년 하반기 공채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요. 전반적으로 뭐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해설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